대순으로 정리한 한국의 역사. 한국인들이 고국을 떠난 까닭을 알아보고 3.1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적어주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고국을 떠난 까닭을 왜 고국을 떠났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3.1운동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스케치북 가운데에 수직선을 일자로 자로 쭉 그어주세요. 흐름을 이해하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고 위에는 일본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아래에는 그 일본의 행동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910년 8월 29일부터 1919년 3.1운동까지를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10년간의 기간 동안 참 많이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정리를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이날을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을사늑약에서는 외교권을 뺏겼잖아요. 이 경술국치 이래는 완전히 국권을 잃어버리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경술년에 나라의 치욕스러운 일을 뜻하는 경술국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는 조약을 맺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병합조약이라고 부르지 말고 한국강제병합조약이라고 부르는 게 더 의미를 전달하는 데 옳은 표현입니다. 이완용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을사오적의 한 명이었던 이완용이 이 조약에 서명을 했고요. 나라의 왕도 아닌 사람이 서명을 했어요. 이 조약이 끝나자마자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해서 조선을 식민 지배하기 위한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난 게 1910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를 시작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선생님이 한번 어떻게 보면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기가 총으로 이어진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 그려줄 수 있을까요? 자, 총입니다. 아래를 향해서 쏘는 그런 총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일본은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한 후에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조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조선인은 완전히 일본에 복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를 무단통치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너무나 폭력적인 그런 정책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본 국기가 총으로 연결되어서 대한을 향해, 조선을 향해 이렇게 쏘고 있는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일본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강제로 병합을 했으니 조선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항하지 못하게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자. 애초에 완전히 짓밟아 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모든 것을 금지하고 무력으로 조선인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신문뿐만 아니라 언론들을 다 금지시켜버리고요. 집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조차도 금지시킵니다. 독립운동을 할 수 있으니. 자, 그리고 일본의 군인인 현병에게 경찰의 권한을 주어서 조선인들을 이제 다스리도록 하는데 그 방식이 일반적인 그런 경찰의 방식이 아니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정말 그냥 때려버리는 그런 것도 허용하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당시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완전히 무력으로 탄압합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이 우리가 배워봤던 토지조사 사업인데요. 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그 전에 땅을 가지고 있었던 지주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던 일반 백성들이, 농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선 땅이 일본인의 소유가 되어버렸고, 농민은 어땠을까요? 일터를 잃고 조선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터전을 잃어버린 것이네요. 자, 이런 무력 통치, 무단 통치에 대항해서 두 개의 방패를 한번 그려볼게요. 방패, 거창하게 그리는 건 아니고 그냥 도형으로 방패를 그릴 건데,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방패는요, 교육에 대한 방패입니다. 교육이 뭐가 중요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일본에 대항하는 정말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패는 군대 방패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각각 어떤 인물의 노력인지 이제 옆에 정리를 해볼 건데요. 교육에 힘쓰셨던 인물은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정말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시죠. 역사에 관심 없는 친구들도 정말 익숙하게 들어본 이름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얼굴을 그려주고 멋진 콧수염과 턱수염을 그려준 다음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정리해 주겠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가장 먼저 학교를 세우십니다. 이런 일제에 대항해서 대성학교를 평양에 세우셨는데, 우리 위에서 정리했다시피 일본의 그런 극악무도한 탄압이 시작되자 중국으로 망명하셨다가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망명하십니다. 저 멀리 미국까지 망명하신 후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셔서 노동을 하셔서 단체를 설립해요. 흥사단이라는 단체를 설립하는데 이 장소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결국에 이런 단체가 나중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단체에 초석이 되어서 독립운동의 시작점이 된 것이에요. 이런 운동, 교육과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운동을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에 대항해서 이런 실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믿었고, 그것을 몸소 인생을 걸고 실천하신 인물이십니다. 안창호 선생님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교육 방패를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아래 군대는 정말 또 한 분의 멋진 분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사진을 보면 굉장히 추운 지방에서 쓸 것 같은 그런 모자를 쓰셨는데요. 뭔가 군인 같기도 하고 그런 사진을 선생님이 보고 이 인물을 한번 그려보았어요. 바로 이회영 선생님이십니다. 정말 꼭 기억해둬야 할 독립운동가이신데요.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이회영 독립운동가는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가 온 힘을 걸고 온 전 재산을 다 걸고 독립운동에만 매진하신 그런 엄청난 집안이세요. 굉장히 부자였대요. 그런데 그 많은 돈과 땅을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다 팔아가지고 군자금을 마련합니다. 그런 다음 만주로 건너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요. 원래는 아주 작은 강습소였는데 이게 학교로 커질 만큼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기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졸업생들만 나중에는 3,000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일본에 대항하는 그런 전쟁을 벌이고 독립운동을 하고 의병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신흥무관학교는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의 시작점이 된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이회영과 형제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런 일도 가능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과 이회영 선생님의 그런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시작점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1918년에 중대한 사안이 벌어집니다. 그게 뭔고 하니 세계 1차 대전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1918년. 자, 이제 세계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면 세계 1차 대전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게 뭐지? 싶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세계 1차 대전은 식민지를 서로 갖겠다고 싸운 전쟁이에요. 서구의 이제 유럽이나 이런 미국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제 식민지를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은 이득을 보겠다고 싸운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료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서양 국가들이 점령했었던 식민지들이 족족 해방을 선언하고 이제 해방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가 이제 그런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식민지 지배하는 거 잘못되었다. 아무리 작은 나라더라도 자기 스스로 이제 해결하고 그런 도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제 식민 지배는 하지 말자. 그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알았지? 자, 이렇게 말풍선을 만들어줬는데 어떤 영향력 있는 이런 선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힘이 있는 나라니까요.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족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배 이제 하지 말자. 이 얘기를 들은 이 대한제국 조선의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자, 굉장히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태극 문양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큰 희망을 얻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일본의 소나기에 들어간 지 8년이 넘었네요. 9년 정도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해방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엿봅니다. 그래서 그 해방을 염원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민족운동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자, 우리의 의지를 알려야 한다.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그런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띄게 보인 것이 1919년 2월 8일에 28 독립선언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월 8일. 장소가 우리나라 한반도가 아니었어요. 이 독립선언은 적진의 심장인 일본 도쿄에서 일어납니다. 조선 유학생이 이제 선언을 하는데요. 일본 도쿄의 YMCA 회관이라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공간에서 숨겨놓았던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자, 당연히 잡혀갔겠죠. 그래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제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립선언을 합니다. 자, 이 독립선언의 소식이 한국에도 도착했겠죠. 자, 그래서 3.1운동에 어떤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한 달 뒤인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3.1운동이라고 적어주세요.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3.1 운동이라고 읽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3.1운동입니다. 자, 이 3.1운동은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그런 운동과 일반 학생과 시민이 운동을 했던 그 두 가지를 조금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33인 민족대표는 여러 종교계 대표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을 선언하면 잡혀갈 거는 자명한 일인데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자, 같은 시각에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바로 어디냐면 지금 서울에도 있죠. 탑골공원에 아주 어린 학생부터 아주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만세 운동을 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래서 품에 숨겨놓았던 작은 태극기를 꺼내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으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을 염원하는 그런 대대적인 운동을 보여주는데요. 당연히 폭력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비폭력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동안 일본이 우리를 굉장히 심각하게 탄압을 했잖아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게 만들었고 거기에 억눌려 있던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항해서 전국적으로 운동을 펼치고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한 인물이 한 분 계시죠. 아주 평범한 소녀였던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역사에 남아서 우리 대부분의 대한민국 모두가 알고 있는 멋진 독립운동가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굉장히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려주세요. 손에 태극기를 쥐어줄까 하는데 아주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유관순 열사. 자, 긴 막대를 이렇게 손에 이어서 그려주고 흩날리는 태극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려볼까요? 자, 태극기 조금 복잡하지만 자꾸 그리고 외워야지 익숙해질 수가 있는데 먼저 가운데에 동그라미 그려야 되겠죠. 태극 문양을 그려야 되니까 가운데에 동그라미 그리고 왼쪽이 이렇게 아래로 휘어지는 태극 무늬를 그려준 다음 위는 태양이니까 빨간색, 아래는 바다니까 파란색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이렇게 태극 무늬를 그려주고 우리 이제 건곤감리 3, 4, 5, 6 그려줄 건데 3개의 막대, 4개의 막대, 5개의 막대, 6개의 막대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그려주겠습니다. 와, 굉장히 다 그려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독립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를 일본은 처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아까 그려줬던 것처럼 아래를 향한 총구를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간단하게 총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본은 너무나 극악무도하게 무자비하게 이 3.1운동을 탄압합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가 있어요. 이미 가본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서울에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기 3.1운동에 참여했던 또는 그 이후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탄압했던 그런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갔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 제대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자, 그리고 아주 큰 사건도 있었는데 제암리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경기도 화성 지역이에요. 여기 사람들을 교회에 부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교회에 부른 다음에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민간인 학살 사건도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겠죠. 자,
일제 만행은 정말 손에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무자비하고 너무나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항하고 맞서 싸웠던 그 인물들을 우리는 이 수직선 아래에다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배운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